누가 보더라도 중국은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갈수록 봐야 되겠죠. 특히 미중 갈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일단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자,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혁신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 했는데 중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너무 안 좋고요. 일본은 막 좋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중 갈등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일본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시면 일본 스스로가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지금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굳이 지금서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출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미국의 도움이 없이 불가능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일본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예컨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나서 사실 그 당시에 소련이 남아라에서 아시아를 공산화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일본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했냐면요. 듀퐁이란 기업을 예를 들면 되게 쉽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듀퐁은 세계적인 화학기업이기도 하면서 방산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보통 특허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일본한테 그냥 다 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잘 만들고 오타쿠 기질이 있는 건 아는데 그만한 기술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미국이 아예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사실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나라가 더 있었죠. 서독이 그랬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서 그렇죠. 또 역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소련이 또 이제 유럽으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경제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되게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럼요. 아니 뭐 전쟁의 패전국이 갑자기.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얘네 도와주고 막. 얘네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아시아에서 가장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일본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특이한 성격이긴 한데 그리고 잘 보시면은요.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이 기어들었던 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잘 보면 일본이 흥한 것도 미국 때문이었고 사실 일본이 기운 것도 미국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써먹은 거다. 예. 근데 이번에 사실 그 갈등 구조에서 제일 큰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아시아 쪽에서 놓고 보면 중국을 가장 견제하기 좋은 국가가 일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이 지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유리하죠.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스탠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그죠?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뭔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이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 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도까지 불렀는데도 안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길게 보면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군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일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친미 정책을 계속해서 했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친미죠. 밀어주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기업도 옛날부터 쌌어요. PBR 1배 이하였다고. 그럼 뭐 근데 워렌 하루 이틀 버핏이 아니잖아. 들어가면서 근데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아디하고 TSMC를 팔았어요. 맞아. 그때 일본 5대 상사를 사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전부 줄였다는 얘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일본이 좋다가 아니라 이 미중 갈등의 이 골이 어느 쪽을 밀어주고 어느 쪽을 빼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본의 노력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을 최고로 꼽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다. 사실 인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 측면에서 사실 일본 증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작년 3월이었죠. 막 지방은행 망한다고 하고 할 때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워렌 버핏은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워렌 버핏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른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워렌 버핏이 BYD 팔고 TSMC 팔고 TSMC 팔고 그리고 일본 기업을 샀다. 동시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단순히 일본이 뭐 노력을 해서 PBR 1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1950년대에 있었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란 국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도 있으니까 빚을 같이 봤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일 거예요. 야, 그러면 일본은 그렇고 중국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중국 경기가 진짜 이전처럼 아주 온전히 좋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을 정말 대단한 나라고 이전처럼 경기 화랑이 되고 와 정말 대단해라는 소리가 들리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어찌됐든 많은 투자자들이 볼 때 정말 중국은 역시 매력적인 시장이고 내가 기업하기 굉장히 편안한 국가야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을 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 국가여서 그죠? 수출이 여전히 자유로울 때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있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구조 조정을 잘 마무리할 때 요 세 가지가 맞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뭐 부동산 관련 구조 조정이야 정부의 의지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보고 계실 텐데 중국 들어가서 기업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 싹 사라지셨을걸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반간첩법 같은 이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요즘 중국에 들어서 뭘 하기가 되게 껄끄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정치적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하기 자유롭지가 않죠. 거기다가 저도 이제 중국에 많이 가봤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봤지만 미국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 불공정 무역. 그렇죠. 그거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 중국에서 결코 실력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뭐 지금 중국에서 밀려 나오니까 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 잘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일부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봐온 거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잘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정치적 장벽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한 마리도 못 팔았잖아요. 한국 건 못하게 했으니까. 아니 똑같이 열어주고 아니 뭐 중국인들로 하여금 좋은 거 사라고 했으면 한국 거 선택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공정 행위가 있었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볼 때는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갈수록 봐야 되겠죠. 특히 미중 갈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여러분들 중국 가시는 분이 있나요? 중국에 2박 3일 놀러 가는 거 한번 쳐보세요. 싼 데는 14만 원도 있어요. 비행기값 호텔 다 하셔도. 그 정도요? 예, 그 정도. 비싼 데가 한 2, 3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아무도 안 가니까. 혹시 뭐 설 때 갈 데 없으면 중국 가보시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구나. 예. 그럴 정도로 아무도 안 가요. 근데 일본 엄청 많이 가잖아요. 일본만 가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IMF에서도 네. 올해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4.6으로 높였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요거는 조금 지켜보자. 현재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하기에도 그렇지만 사실 투자하기도 뭔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뭔가 기업의 실적을 보고 기업이 커가는 걸 보고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커가는 기업을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뺏어가고 그죠? 국가가 규제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렇죠? 맡기기가. 네, 맡기기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매력적인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그래서 뭐 분석은 해야 될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투자의 대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한 게 이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이건 내가 일단 사면 내 거다라는 확실한 그럼요. 인식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착각하고 판단이 그런 거지. 가능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네. 중국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가 좀 어렵다. 과거에 옛날에 보면 막 중국 1등주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네. 그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줄었죠. 예, 많이 빠졌어도 그렇다고 또 이제 썩 사고 싶지도 않은. 그게 마치 예. 14만 원인데 예. 여행을 안 가는 것 같은. 뭐 그런 오를 거랑 수도 비슷한 있겠죠. 거죠. 예, 지금 뭐 워낙 바닥이고 홍콩도 그렇고 저는 홍콩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이 금리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크게 나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패그제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홍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경기가 어려워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달러하고 패그제이기 때문에 그치. 달러가 강세였었을 때 이걸 유지하느라고 경기 부양제를 못 썼거든요. 그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상수로 놓고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달러 가치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홍콩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네. 보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ELS와 관련된 이슈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게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테니 이것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반기 금리 인하랑 사실 맞물려서. 어느 시기나 이런 ELS들이 낙인이 되고 손해가 확정이 될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이 고증이 됩니다. 이게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이 왜냐면 분명히 ELS 같은 거 들으셨을 때도 정말 저 국가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라고 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희박함이 온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만큼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홍콩 좀 예. 따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본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일본에 대한 시각이 단순히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서 좀 봐줬다. 정치적인 선택이 제일 정치적이었다. 컸어요.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때 TSMC 팔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워렌 이걸 버핏이 팔지? 단타를? 예. 뭐 이랬잖아요. BRD를 왜 팔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BRD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중국 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도 불구하고 팔았었을 때 그리고 일본을 샀었을 때 선택을 놓고 보면 자명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의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니까 자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